걸 감수했다고요. 왜냐? 이게 정상 속도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디지털 어떤 화폐,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CBDC가 완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중에 어떤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빠른 속도에 매료가 될 것이고, 이제는 그 정도 속도를 갖지 않은 다른 여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등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요. 아까 결국에는 이걸 안 했구나. 뭔가 빠졌다 그랬어요. 결국 아까 제일 중요한 거 안 하려고 그러네요. 카드를 쓰면 되지. CBDC 하는 것은 결국 세금 징수다. 그 다음에 범죄나 은닉 자금도 회수, 이 부분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카드를 쓰면 되지 CBDC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세금 징수, 범죄나 은닉 자금도 회수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결론을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CBDC가 그 우리 암호화폐에 미칠 영향, 당장에 이제 어떤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의 경우 이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두 가지 요건. 일단 빠른 결제, 그리고 생태계. 요 두 가지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빠른 결제와 생태계를 구축한 코인만이 살아납니다. 있는 코인이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디지털 자산, 코인의 경우에 이제 이런 게 바로 CBDC인데, 이 CBDC 차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대승님이 어찌 보면 정부의 투명성에 반하는 사람들에게는 탈중화되는 가상자산을 더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세될 듯 한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전대승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사람들이 더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뭘 먼저 했을까요? 락파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암호화 화폐 시장 점검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미명하에 컨트롤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 4개 총 4대 거래소 내에 가입자가 전체의 90%입니다. 이제 나왔죠. 탈중앙화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하면서 CBDC를 준비를 하면서 했던 작업이 이것입니다. 먼저 암호화폐를 길들이기 시작했어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킨다는 미명하에 컨트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제는 탈중앙화된 어떤 암호화 화폐임은 분명하지만 어차피 거래소를 거치는 코인들은 이제는 엄격히 말하면 탈중앙화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부들이 지금 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명목상으로는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더 투명성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서 당신네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지금 CBDC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화폐 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향후 100년 전 세계를 갖다가 패권을 좌지우지할 만한 어떤 큰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 CBDC를 진행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어느 부분을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다. 투명해지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이거 못 해먹겠다. 우리가 호구냐? 재미없다. 자영업하는 분들이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현금 박치기가 어렵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CBDC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이런 질문을 해요. 카드를 쓰면 되지. CBDC 진행하는 이유 결국에는 세금 징수다. 범죄나 은닉자금도 회수가 된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 더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 정부는 뭐 제도권에 편입시킨다는 미명하에 컨트롤에 들어갔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어떤 법에 의하면은 이제 거래소 정식으로 인정하는 거래소에 거래자들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체 90%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 수요자의 90%가 이제 정부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암호화폐 잡았어요. 암호화폐도 사실 탈중앙화가 기본 모토이긴 하지만 90%가 이제 편입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뿐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파이코인은 살아남겠다라는 부분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태계, 두 번째 유저수, 제일 중요한 거 빠른 전송 속도. 빠른 전송 속도.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느린 건 안 써요. 우리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최고속 인터넷이 되게 곽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초고속 인터넷 잘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늦어져도 성질급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못 참아요. 이렇게 늦는다는 부분에. 그럼 기존에는 원래 느렸었어. 옛날에 우리 모뎀 사용할 때 어땠습니까? 삐 찡깐 이 소리 들리는 거 한참 있고 이제 접속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한 5메가짜리 영상 2메가짜리 어떤 음악을 봤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 걸 감수했다고요. 왜냐? 이게 정상 속도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디지털 어떤 화폐,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CBDC가 완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중에 어떤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빠른 속도에 매료가 될 것이고 이제는 그 정도 속도를 갖지 않은 다른 여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등을 지게 될 것입니다.